주제 발표 두 번째에서는요, 한국문화재재단 박동희 박사님,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 박형국 교수님, 일본 와세다 대학의 미우라 게이코 박사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프레아피투 사원 건축사 조사 연구 성과 및 테라스 복원 정비 공사에 대해 한국문화재재단의 박동희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문화재재단의 박동희입니다. 우선 이제 멀리서 와주신 사코나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캄보디아 전문가님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제 한국문화재재단의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프레아피투 사원 보건정비 사업의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사 조사 연구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우선 프레아피투 사원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 선행 연구의 흐름과 과거의 기록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프레아피투 사원 사역에 분포하는 유구를 조사한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까우석 사원, 그 사원 T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서 치수 계획에 대해 연구한 것을 발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원 T, 까우석 사원 T 테라스의 보건정비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프레아피투 사원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아피투 사원은 앙코르 왕조가 가장 번영하였던 시기에 지어진 왕도 앙코르톰의 일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사각형의 도면이 이제 앙코르톰이라고 불리는 당시의 왕도인데요. 한 변이 3km이고 이런 5개의 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일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게 프레아피투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이제 남북 300m, 동서 600m의 영역을 가지며 이쪽 그림과 같이 도면과 같이 5개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프레아피투 사원을 언급하고 있는 비문이나 역사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사원에 대한 사원을 건립한 정확한 이유나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상세한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프레아피투 사원에서는 다양한 종교의 흔적이 관찰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이 힌두교의 비슈누 쪽 계통의 조각상이고요. 이쪽에 아래쪽이 이제 시바 계통, 그리고 이쪽이 불교 쪽 계통이고 이쪽은 캄보디아의 전통 신앙인 네악다라고 하는 계통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큰 바위나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었는데요. 캄보디아에서는 개미집도 그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진은 프레아피투 사원에 있는 네악타 사당인데요. 개미집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아마 이러한 민속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 발표인 미우라 박사님의 발표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레아피투 사원에서는 여러 시대의 조각 양식이 확인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4가지가 이제 다양한 종교를 나타내는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쪽이 비슈누신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시바신, 그리고 아래쪽이 이제 불교를 상징하는 조각상이고 이쪽이 그 네악타 사당입니다. 아까 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한 가지 좀 더 부드럽게 발표를 진행시키고자 이거에 대해서 부연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장 소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김지서 소장이 매일 이 시바신의 상징에 가서 만져서 이제 아들을 낳아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레아피투 사원에는 여러 시대의 조각 양식이 확인됩니다. 12세기의 양식이 조각이 주축이 되나 11세기부터 14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양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과 개축의 흔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프레아피투 사원은 옛 크메르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활용해온 사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원의 입지만으로도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레아피투 사원은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곳이 왕궁이고요. 여기가 프레아피투 사원인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이제 이쪽이 경복궁이라고 치면은 정문 앞에 있는 여기 광화문 쪽에 접하고 있는 매우 입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원이었음을 입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프레아피투 사원은 1900년대 초반의 밀림 속에서 발굴되었고 1918년부터 1925년까지 기초적 정비 작업만 진행되었습니다. 앙코르 유적은 프랑스에 의한 많은 복원 정비가 이루어져 왔지만 프레아피투 사원은 이러한 본격적인 복원 정비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즉 192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 특별한 개입이 없이 방치되어 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프레아피투 사원의 복원과 정비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의 중요성이나 매력에 비해 연구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며 가이드북이나 여행사 등에서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서 관광객 수가 매우 적으며 아직 미스터리한 점이 되게 많은 사원입니다. 네, 그리고 프레아피투 사원에 대한 선행 연구의 동향과 과거의 기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레아피투 사원은 당시에 문헌 기록이 없는 점, 그리고 12세기부터 다양한 양식의 시기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점, 그리고 증개축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활용된 점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원에 대한 연구는 미술사 연구에 의한 편견이 중심이 되어 왔고 건립 연대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던 상황입니다. 1900년대 초반의 연구자들은 프레아피투 사원은 앙코르왓 양식으로 12세기 초반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후반 2000년대의 몇몇 학자들은 포스트 바이온기, 즉 13세기 이후에 건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프레아피투 사원과 관련된 과거의 기록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 조사는 프랑스 학자 올리비에 박사가 수행해 주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바입니다. 과거의 기록은 모두 프랑스의 극동학원에서 남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문헌 기록, 하나는 사진 자료, 그리고 도면입니다. 문헌 기록은 이제 발굴 일지와 앙코르 보존소의 정비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고 1920년대에 실시한 정비 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600여 장의 과거의 기록 사진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진은 1920년대의 보수 정비 작업 진행 당시의 사진과 1960년대의 앙코르 보존소의 유물 사진이 주축을 이룹니다. 그리고 1968년에 그려진 과거의 도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프레아피투 사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프레아피투 사원은 일반적으로 앙코르 왓이나 바이온과 같은 그런 사원들과 달리 TUXVY라는 이런 딱딱한 이니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니셜은 원래 이 사원의 이름이 아니라 프랑스의 초기 학자인 라존케르 씨가 숲속에서 이 사원을 찾아냈을 당시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붙인 이름인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딱딱하게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팀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이상 이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민속학적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의 주민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네, TUXVY 순서대로 처음에는 브라사까우석, 그리고 브라사좀, 브라사따뚜옷, 브라사다움메아, 브라사칸톡야이라는 별도의 이름이 있으며 이 의미는 이 아래에 적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메아라는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제 캄보디아에서 애착을 가지고 불려오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차 사업을 끝내는 이 시점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외국인들도 이런 캄보디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불렸으면 하여 이 자리를 빌어 주장을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사 조사 연구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아피투 사원은 동서 약 600m, 남북 300m에 이르는 영역을 지칭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원들이 밀집한 남서쪽 일대가 주로 사역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지만 현재 밀림으로 뒤덮인 영역에서도 관련성이 높은 유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표 조사를 통해서 유구의 존재를 확인하였지만 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조사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GPS를 토목 측량인데요. 이제 GPS를 이용해서 UTM 좌표를 확보하였고, 그리고 토탈 스테이션을 활용하여 화면과 같은 유구 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600m고 이쪽이 300m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수리 유구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아직까지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사원들을 대상으로 3D 스캔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평면과 인면도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린 평면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설계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각 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면 작성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원이 까우석 사원입니다. 사원 T입니다. 그리고 뿌라사 쫌 사원입니다. 사원 U라고 불리는 사원입니다. 그리고 따또 사원입니다. 이것은 X 사원입니다. 그리고 다운메아라는 사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깐똑 예약이라는 사원입니다. 이러한 도면도를 바탕으로 이제 당시에 제일 처음 이 사원을 설계한 사람이 머릿속에 그렸던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이 설계 도면을 토목 측량도에 올려서 이와 같은 프레아피투 사원의 도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제 각 사원들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였기에 사원의 중심 축선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호 간의 연관성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원 축선의 조사만으로는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 축선만으로는 이제 다양한 시기, 여러 시기에 걸쳐서 조성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에서는 사원의 조형 척도 및 사원의 설계 방법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크메르 건축의 특정 조형 척도가 사용되었음을 비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는 인도에서 그랬던 것 같이 정수비를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음을 여러 선행 연구자들이 발표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사용하는 조형 척도는 하스타라고 하는데요. 하스타는 팔꿈치에서 손가락을 폈을 때의 끝까지의 거리, 유럽에서 흔히 알려져 있는 큐빗이라는 단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큐빗도 이집트, 로마, 페르시아 등 다양한 고대 국가에서 서로 다양하게 다른 사이즈가 사용되었던 것처럼 캄보디아에서도 하스타가 인도의 길이와 다르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하스타라는 단위 척도, 우리나라로 치면 척에 해당하는 건데요. 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인데 이와 같이 다양한 제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프레아피투 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이제 단위 척도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스타는 이제 413mm,
그리고 변마는 1650mm 정도가 되는 단위 척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연구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413mm를 기준으로 이제 사원의 가람 배치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동서 방향으로 보시면 이제 413으로 이제 미터 단위를 환산하였을 때 이쪽 담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100하스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0하스타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원 이제 내부에는 이렇게 20하스타씩 5개로 등분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하스타에 이렇게 중앙 성소를 놓는 설계 방식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 방향 말고 이제 남북 방향으로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남북 방향은 이쪽 담장의 길이가 총 96하스타이고, 이 테라스의 길이는 딱 이 담장의 절반에 해당되는 48하스타가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재미난 신기했던 점은 이 모든 수치가 4의 배수에 수렴하는 것입니다. 4의 배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변마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게 딱 4배인데 이 수치들이 다 변마로 환산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원의 이제 가람 배치 단계에서는 하스타 말고 변마를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테라스 사원 T의 가우석 사원의 테라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테라스의 1층, 지금 이 테라스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은 7의 배수에 의한 계획, 그리고 2층은 6의 배수에 의한 계획이 적용되었음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단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기단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상층에는 중앙 성소가 놓여 있습니다. 기단의 최외곽은 40하스타이고, 그리고 2층은 24하스타, 3층은 18하스타. 중앙 성소의 규격은 명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벽은 12하스타, 내벽은 8하스타에 인접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6과 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정수비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3층 기단의 전체 높이는 14하스타, 2층은 11하스타, 1층은 6.5하스타였는데 인면 분석에서는 이제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규칙성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가우석 사원에서 413mm를 기본 단위로 하는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기단에서는 6과 8, 테라스에서는 6과 7, 담장에서는 5와 6과 같은 이런 특정 정수비를 서로 달리 적용하여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조형 척도 및 설계 연구는 가우석 사원, 프라피투 사원 5개 중에 하나인 사원 T인 가우석 사원만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향후 다른 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우석 사원 테라스 복원정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는 이제 11월에 완료를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본 발표에서는 계획의 수립과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사원 T 가우석 사원의 테라스입니다. 바깥으로 이제 둥근 기둥이 있었으며 현재는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용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이런 장식이 놓여 있습니다. 이쪽 뒤쪽이 이제 본당이고 이쪽이 일반적인 곳이라고 치면 여기는 이렇게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신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런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원형 기둥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제 기둥들이 대부분 붕괴되어 있고, 그리고 나가 난간도 원래는 다 둘러싸고 있었는데 다 붕괴되어서 원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지금 앞서 발표드린 지반 조사나 지하수 조사, 그리고 향후 발표할 암석 조사, 생물학 풍화 조사, 시굴 조사 등에서 다양한 조사를 한 결과 이제 테라스의 다양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테라스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붕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하나는 이제 사원 자체가 가지는 이제 하중에 의한 영향이 생각됩니다. 중앙이 무겁고 바깥이 가벼우니까 중앙이 더 많이 가라앉는 경향이 있다고 크메르 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쪽에 옆으로 보이는 옆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해자인데요. 우기에는 여기가 물이 차는데 건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물이 차고 빠짐이 거의 1000년에 걸쳐 반복되다 보면 이쪽 내부에 있는 토양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자 부근에 있는 땅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나무인데요. 지금 해체 보건 정비를 하는 결과 이 나무의 뿌리가 여기 한 5m 떨어진 곳에서도 나올 정도로 나무의 뿌리가 상당히 깊이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